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소식입니다. 자, 음주운전만 해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뺑소니까지 했어요. 네, 용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를 친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상태로 밝혀졌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60대였는데 당시에 파지를 주운 손수레를 끌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파지를 주우면서 사는 그런 노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남게 된 그 노모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답답한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뭐 진짜 이 범죄학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얘기인데 말이죠. 그럼 다시 왔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네, 일단 사고를 낸 시점은 28일 밤 8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일단 그대로 도주했다가 아마도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이 검거될 걸 두려워했었는지 다음날 새벽 4시 반쯤에 이 사건 현장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본인이 사고를 냈던 이 피해 남성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사체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인근 2, 3m 정도 있는 그 농수로로 밀어서 유기를 했고요. 지금 저런 그림처럼 저렇게 일단 피해자가 보이지 않도록 저렇게 유기를 했고, 유기한 이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런 뺑소니 사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응급조치를 하거나 바로 뭐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당히 많죠.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뺑소니, 그러니까 특가법 도주 차량인데요. 그것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바로 즉사하는 경우보다는 구조 활동을 한다면 이 구조가 돼서 특히 뭐 죽지 않는다라도 다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버려두는 결과 사망까지 갔던 게 중하게 묻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에 사망했는지 또 그때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통해서 사망 시간이 과연 언젠지, 그리고 사망 원인이 과연 뭔지, 뺑소니가 사망 원인인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사망 원인인지 분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도 될 가능성도 있겠죠. 오 교수님,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이 그냥 맨정신으로 운전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에 벌어지다 보니까 뭐 딱 그 순간에 나 인생이 끝났다 뭐 이런 생각, 두려움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신고를 그래도 좀 했었다면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최악수를 놓은 거죠. 네. 일생일대 가장 그 실수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통상적으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음주 사실도 이제 들통이 날 수 있고 또 사람을 갖다 친 그 책임까지도 본인이 다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갖다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사고를 낸 것이 밤 8시 30분이고 다시 찾아간 것이 4시 50분이니까 아마 집에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 한번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왔는데 그쪽에 있는 처인구 포국면에 있는 이 그 도로가 상당히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8시간 20분이 경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시신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왔는데 시신이 없었더라면 유기를 안 하고 그냥 갔을 텐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 자체를 갖다가 자기가 보는 그 입장에서는 이걸 숨기고 싶은 그런 심리가 본인이 발동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또다시 이렇게 유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악수의 그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잡혔답니까? 네, 결국 잡혔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경찰에 통화를 해봤는데 금방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40분쯤 후에 목격자가 있어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CCTV에 찍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CCTV 사각지대여서 범행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요. 다만 현장에서 차의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파편을 토대로 차를 추적했고 근처의 카센터에서 해당 파편이 들어맞는 차를 찾았고 그렇게 차주를 추적해서 결국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럼 네. 이제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까요? 아마 오늘 많이 이 기사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혐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뺑소니죠. 뺑소니면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죄가 되는데 여기는 유기치사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뺑소니도 유형이 있습니다. 치고 그냥 구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치고 장소를 피해자를 옮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죄명은 그냥 유기치사로 합니다. 같은 조항 안에 있는 거고요. 물론 형량은 도주치사하고 똑같지만 이거는 그렇죠. 피해자를 본인의 범행에 걸리지 않게 해서 옮겼다라는 거고 비난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단순한 일반 뺑소니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음주 있잖아요. 음주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붙잡힌 게 범행 이후 한참 지나서 잡혔으니까 그건 조금 어떻게 될까요? 술 마신다고 운전한다가 다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0.03%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상이 돼야지 처벌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참 지나서 이 체포가 되고 검거가 됐기 때문에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그 전에 얼만큼 술을 마셨는지 진술이나 어떤 CCTV라든지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를 해서 음주운전까지 처벌을 할 건데 문제는 만약에 확보가 안 되고 그게 뭐 입증이 안 된다 하면 그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만취했다라는 게 이제 정황상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 유기치사라든지 아니면 살인죄라든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판결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연예인분도 과거에 이런 유사한 또 사건이 있었죠. 예, 아무튼 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